이곳은 전문복지관입니다. 전편이 완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시청하세요. 구독 먼저 하고 부자 되고 날씬해지고 아름다워지세요. 톱스타가 내 헤드셋 조절할 때 무의식적으로 내 머리에 키스했어요. 우리는 모두 멍해졌죠. 왜냐하면 이건 이혼 예능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부부조합에서 왔어요. 주연이와 이혼한 후에 모두가 제가 집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전성기 때 저와 결혼을 발표했죠. 결혼 후 성공적으로 변신하고 드디어 상을 받을 때 항상 저를 언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무슨 자격으로요? 정말 운이 좋네요. 이유는 제가 제안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사람이었다. 새 드라마에서 함께하는 여배우 원닝. 그의 옷을 입고 그의 휴대폰 케이스를 쓰며 그와 드라마 속 부부 역할을 할 때 나는 달력을 넘기며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그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을 때마다 결국 나는 1등석에서 원닝을 만났다. 그는 열렬한 미소로 나에게 인사했다. 너 알고 있니? 그가 내 귀에 속삭였다. 이번 비행은 그의 카드를 사용했어. 그가 일부러 한 거야. 나를 이혼하게 하려고. 나는 그의 바람대로 했다. 집에 돌아가니 BA 2분 만에 이사갔다. 남이 만진 더러운 것들은 싫어. 다행히 아직 아이는 없고 주연이가 문 앞에서 나를 보고 있어. 그는 반응이 차분했어. 그냥 한마디만 물었어. 뭐 더 필요하냐고. 네, 휴대폰?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바로 보여줬어. 그가 나를 가장 사랑했던 그 시절. 나는 그와 함께 담선에서 정상까지 올라갔어. 항상 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대체되었어. 남은 것은 방해금지 협약 이혼뿐이야. 그는 이 몇 년 동안 번 돈을 모두 나에게 줬어. 그저 내가 그를 빨리 놓아주기를 바랐어. 그는 정말로 원닝을 사랑한다고 말했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떠난 그날, 나는 그와 다시 연락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그가 다시 전화를 걸어올 때까지 우리 한번 만나자고.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팬들이 네 불륜 사실을 알면 안 돼. 드라마도 아직 방송 중이니까 내가 일찍 왔네. 휴게실 안에서 저우현 씨의 매니저가 그를 설득하고 있어요. 이혼해도 넌 여전히 인기 있는 영화제왕이야. 그는 그저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될 평범한 사람이 될 뿐이야. 그는 분명히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네가 그에게 이혼 예능에 같이 출연하자고 속여봐. 아직도 되돌릴 수 있다고 믿게 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너에게 잘해주게 해봐. 마지막 프로그램 효과를 잘라내면 관객이 그를 귀찮게 느끼게 하면서 또한 깊은 감정의 캐릭터를 유지할 수 있어. 매니저가 탈을 살짝 밀었다. 너 듣고 있어? 주연이는 낮은 테이블에 두 다리를 걸치고 느긋하게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응 하고 대답했다. 한번 손가락을 휘저으면 그가 바로 강아지처럼 혀를 내밀며 고마워하는 거야. 회의실에서 주연이는 한 손으로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 몇 마디 말만 했을 뿐인데 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승낙했어. 그가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잠시 멈췄어. 그냥 나한테 이렇게 꼭 그래야만 해. 그는 너무 자신감이 넘쳐 속이기 쉽지. 나는 속눈썹을 내리고 연시우리에게 아직 가능성이 있을까? 그는 차갑게 냉담하게 말했어. 얼굴을 돌리고 살짝 말했어. 내 행동을 봐. 하지만 그가 말했어. 이 예능 대본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 이혼 예능은 그와 원닝보의 새 드라마 기간에 방송될 거야. 그와 원닝이 싸우도록 예능은 다른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거야. 부부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어. 원닝과 그는 한 방을 쓰고 나는 원닝의 남편과 한 방을 써. 그 무이치인 사례의 한 드라마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후 빠르게 은퇴하고 결혼한 성과를 저우현 씨는 그의 빈틈을 노린 거야. 그와 마이무이펀참 닮은 얼굴로 인기를 얻었지. 소문에 따르면 원닝과 그는 결혼 후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그는 사랑하지만 얻지 못했어. 온천, 호텔, 두 방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예능 생방송, 관찰실이 있어요. 관객들이 외부에서 실시간 댓글. 주연이와 온닝이
이혼 예능에 나온다니 한방에서 이렇게 큰 일이. 두 사람의 케미가 정말 대단해. 잘 어울려. 일찍 말했잖아. 주연 씨와 그의 아내는 감정이 없다고. 결국 아무도 뒤처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들이 이혼하기를 오래도록 바랐어. 그 사람 눈이 멀었나 봐. 그때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스태프가 주연 씨와 원닝에게 심장 떨림 시계를 채워줬어. 심장이 일정 수치에 도달하면 방을 나갈 수 있어. 초스피드로 깨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두 사람의 수치가 멈춰버렸네. 사적으로 그는 온닝과 모든 것을 다 했어. 너무 친숙해서 틈이 생길까 두려워. 프로그램에서는 오히려 꾸며냈어. 온닝은 정말 예의가 바르네. 그는 너무 가까이 가지도 못해. 주연이 더 이상 참지 마. 우리는 너를 지지해. 온닝이 방문 앞에 앉아있다. 주연이가 발코니에서 바람을 쐬고 있다. 한 발로 서서 내 방을 볼 수 있다. 성적이 아직 안 왔다. 나는 혼자서 심쿵 손목시계를 차고 침대에 앉아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키가 매우 큰 남자다. 야구모자가 그의 얼굴 반쪽을 가리고 있다. 이마에 잔머리가 온천의 안개에 젖어들어 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 그의 몸에는 깊은 밤의 안개가 스며들어. 내 흰 달빛이 돌아왔어. 어떻게 말해야 할까죠, 연희. 비교가 없으면 상처도 없어. 거절하지 마. 이걸 꼭 가져가야 해. 나는 다른 하나의 심동시계를 성적에게 건넸다. 주연이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성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신경 써했다. 결혼 후 첫 해, 나는 그와 새벽의 거리에서 산책했다. 나는 성적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대한 럭셔리 광고가 길을 막고 있었다. 주연이가 모자를 내 머리에 눌렀었다. 내 시야를 가렸다. 새초롬하게 한마디 했어. 네가 이런 외모를 좋아하는 거 알잖아. 지금 다른 방에 발코니에 있는 주연이가 성적을 똑똑히 보면서 방으로 들어가 뒤로 돌아서 문을 닫아 시계를 차고. 주연이는 개의치 않아. 그는 그날 밤부터 자신이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극도로 형편없는 성적이었어요. 계약과 웬닝의 혼인 때문이었어요. 성적도 웬닝조차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론 더 좋아할 리도 없었죠. 평범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혼한 그를 내가 좋아할 리 없었어요. 주연이는 평생을 헛되이 보냈어요. 무관심하게. 그러나 내 반응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았다. 안녕하세요, 송동해. 내 수치는 성적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성적. 그가 몇 초 후에 잡았다. 시계에서 날카롭고 귀찮은 소리가 났다. 성적의 수치가 바로 폭발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차분하다. 그는 시계가 고장났다고 말했다. 나는 아시계를 바꿨더니 정말 정상으로 돌아왔구나라고 말했다. 주연서와 온닝 쪽은 몇 번의 호흡 게임을 하면서 심박수가 미리 방을 나갔다. 그리고 나는 이쪽에서 성적의 심박수는 항상 멈춰 있었다. 아주 적은 양이야. 계속 넘지 않으면. 나는 직원에게 물었어. 우리가 방에서 밤을 보내야 하나요? 성적이 이 말을 들었어. 그는 부업을 확장했어. 얇은 검은 후드티를 입고 눈빛이 멍하니 멍한 상태였어. 스태프가 임무 실패라고 했어요. 1시간 후면 다 나올 수 있어요. 저랑 성적이 마지막에 나왔어요. 너무 실패했잖아요. 두 사람은 전혀 감이 없었어요. 그냥 데려가 버렸죠. 그 사람 안 봐도 될까요? 저는 온영이랑 주연 씨만 보고 싶어요. 댓글창이 모두 암울해요. 방송이 끝날 때까지 후방에 몇 개 방, 카메라 조명, 사람들로 붐비고 저우연 씨가 구석에 서서 원닝이 인터뷰하는 걸 보고 있다. 그의 시선이 나를 스치고 지나갔다. 신나그가 이유 없이 나에게 물었다. 한순간 그런 게 있었니? 성적이 너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를 무시했어. 가고 싶었지만 막혔어. 어쩌지? 송동의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기울여 나를 봤어. 나는 점점 더 느끼고 있어. 너와 이혼한 게 정말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어. 누군가 지나갔다. 주연이가 일어났다. 여전히 그 온화하고 깊은 감정이 담긴 상처받은 모습이었다. 마치
내가 그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힌 사람인 것처럼. 온닝의 인터뷰가 끝났다.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내 앞에 섰다. 내 손을 잡았다. 동희 언니. 그의 손목에는 빨간 실이 묶여 있어. 너는 연희 오빠를 잘 소중히 여겨야 해. 그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 빨간 실은 작년에 결혼기념일에 본 적이 있어. 주연이가 사생팬에게 쫓겨서 작은 사고가 있었어. 사람은 괜찮았고 나는 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 눈을 감고 마음속에 오직 그의 안전을 기원했어. 눈을 뜨니 그가 다음 빨간 끈을 샀다. 나는 그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를 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끈은 온밍의 손에 있었다. 더 이상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라. 온닝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란다. 나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 주연 씨는 몰랐고 온닝도 몰랐어. 사실 나는 이번 예능에 참가하기로 했던 것도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유. 그날 눈을 감았을 때 내 마음속에도 주연 씨는 아니었어. 예능은 주말에 촬영해요. 주말 부부라는 콘셉트를 주로 다루죠. 평일에는 다시 취업을 시작했어요. 원래의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매니저로서 성적과 온닝은 이미 이혼했어요. 첸 사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온닝 아버지의 회사와 무년 계약을 맺었다고. 이제 드디어 계약 해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는 스튜디오를 재편성 중이에요. 나는 그에게 당신을 추천했어요. 그가 준 주소에 따라 촬영장에서 성과를 봤어요. 그는 옆모습으로 빛을 등지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강렬해요. 확실히 스크린에 어울리는 얼굴이에요.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접근하기 어려워. 나는 밖에서 오래 기다렸어. 그의 보조가 나와서 말했어. 죄송합니다. 송 선생님은 오늘 대화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에 차가 고장났어요. 밤물모지 외진 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 우산을 들고 트럭을 기다리고 있어요. 멀리서 가까이 달려오는 차들을 바라보며 밤길을 걷는 그림자처럼 지나가네요. 이 차들 중에 제 차는 없어요. 차량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검은 승용차 유리 아래에서 조수석이 흔들리며 말했어요. 송 선생님 먼저 타세요. 성적은 맨 마지막 좌석에 앉아있어. 야구 거래로 졸고 있어. 숨쉬기가 얕아. 긴 다리를 살짝 구부리고 공간이 조금 좁게 느껴져. 차 안에 잡다한 물건들이 가득해. 창가에 두 벌의 양복 재킷도 걸려있어. 청열송목 마을. 그날 그가 내 손을 잡았던 냄새. 송 선생님 앞에 있는 주유소에서 물 한 병 사올게요. 마실래요? 조수님이 조용히 물어봤다. 동희 이모라고 불러줘도 괜찮아. 나도 같이 갈게. 아그는 손을 흔들며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 내가 가면 돼. 금방 돌아올게. 문이 닫히고 차 안에는 오직 나와 성적만 남았다. 다른 사람은 없다. 카메라도 없다. 차 전조등이 희미하게 깜빡인다. 차 안은 어둡다. 분명히 한 줄의 좌석을 사이에 두고 그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린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 멀리 파란 빛이 나는 슈퍼마켓. 조수가 한 선반에서 맴돌고 있어. 나는 한 번 슈퍼마켓에서 온닝의 광고를 본 게 생각났어. 그는 정말 예쁘더라. 나는 그때 주연서에게 말했어. 그의 반응은 무덤덤했어. 괜찮은데 나는 잘 모르겠어. 이건 괜찮아? 그를 계속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했어. 나중에야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 알게 됐지. 원닝이 그의 첫사랑이라는 걸. 그가 뜨지 못했을 때 헤어졌대. 그는 잊지 못해. 하지만 그때 슈퍼마켓에서 그는 단지 가볍게 화제를 돌렸을 뿐이야. 물어봐 착한 아이야. 네가 나보다 전에 연애한 적 없어? 없어. 적어도 나는 밖에서는 그렇게 말했어. 차 안에서 누군가 내 종아리를 차고 있어. 뒷좌석에서 뻗은 긴 다리는 우연이 아니야.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유치하게 리듬을 타며 살짝 발길질을 한다. 나는 그가 닿지 못하는 곳으로 다리를 뺐다.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는다. 아까 그 자세를 유지한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송동이는 아마 막 잠에서 깬 상태일 거다. 어딘가 무책임한 소년 같은 마음을 안고 오랜만이야.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그는 왜 아직도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는 걸까? 마치 그 좁고 찌는 듯한 임대방 안에서 몇 번이고 밀폐된 채로 그의 다정하지만 참을 수 없는 절제하지 못한 손길이 내 손 안으로 들어오던 그날 이후로 나는 성적과 연락하지 않았다. 새로운 주말이 올 때까지 예능 생방송은 순환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원래의 부부조합으로 돌아갑니다. 감독은 온화한 어조로 마치 이사처럼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나와 연희 형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지금 바꾸면 관객들에게 욕먹을 거예요. 감독이 몇 초간 고민합니다. 하지만 연희 오빠 원닝이 돌아섰을 때 넌 어떻게 생각했어? 내 앞에서? 그가 주연이에게 물었어. 오늘 밤 누구를 선택할 거냐고. 그는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어. 더 숨기고 싶은 일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택받길 원하지. 주연이는 그의 속마음을 이해했어. 의도적으로 내 얼굴을 스쳤어.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뒤로 젖어. 이걸 고를 필요가 있어. 관객들은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웬닝은 원하는 답을 얻었어. 다시 나를 바라봐. 동희, 언니 신경 쓰지 않겠죠. 하지만 오랫동안 가정주부였으니까 경험이 적으면 아마 모를 거야. 관객의 사랑이 가장 중요해. 넌 큰 그림을 보는 게 좋아? 내 말투는 단호해. 저우현 씨가 나를 올려다봤어. 그들은 내가 화낼 줄 알았지. 그래야 내 반응을 클립에 넣기 좋으니까. 그래서 원닝의 다정함과 이해심이 돋보이게 돼. 그렇게 쿨할 줄은 몰랐어. 원닝이 아침부터 어렵게 받은 대사. 말할 데가 없네. 참다 마른 목소리로 한마디 했어. 그럼 다행이야. 절대 후회하면 안 돼. 내가 말했지 앞으로도 이렇게 하자고. 그가 얼굴을 살짝 찡그렸어. 그리고 곧 다시 웃었지. 손으로 귀 뒤 머리를 만지다. 작은 목소리로 네가 연희 오빠를 질투하게 만들고 싶냐고 말하다. 누구나 네가 예능에 나온 이유가 그를 되찾기 위해서인 걸 알고 있어. 어떻게 하지? 그는 질투하지도 않고 너는 그가 내 방에 들어가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어. 그때 감독팀에서 호출이 왔어. 지난주 설정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대. 떠나기 전에 저우현 씨는 약간 농담 섞인 말투로 원닝에게 한마디 물었다. 너는 그가 성적과 엮이는 게 안 무서워? 이 이름을 꺼내자. 원닝의 반응이 좀 컸다. 그는 마치 엄청난 웃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다. 그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와 몇 년을 같이 지냈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었다. 두 사람은 눈짓하며 은근히 웃었다. 주연이는 내 앞에서 일부러 코트를 벗어 웬닝에게 입히려고 했다. 송동이, 나는 되돌리려 했지만 이런 수단으로는 부족했어. 그는 나를 자극하려 했다. 공개적으로 무너지거나 미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피해자로 몰릴 수 있으니까. 주연이와 온닝이 호화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심박수 최고조합의 보상입니다. 온닝이 촛불 저녁 식사 사진을 웨이보에 올렸습니다. 댓글들이 쉽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프로그램팀의 차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본차들이 구시가지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심박수가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곧 탈락하겠지. 성적이 탈락할 리가 없어. 어쨌든 인지도는 있으니까 아마 파트너를 바꿀 거야. 재미없어. 성적이 왜 이런 예능을 하겠어. 더 이상할수록 난 더 빠져.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윗사람들이 멍청한가 봐. 뭔가 진짜 있으면 내가 거꾸로 서서 똥을 먹을 거야. 나는 핸드폰을 치우고 직원에게 물었다. 나랑 성적은 오늘 밤 어디서 자나요? 너희 심박수가 가장 낮으면 벌을 받아야 해. 그래서 오늘 밤은 차가 세워진 곳에서만 잘 수 있어. 그가 턱을 들어 올렸다. 내 눈앞에 있는 오래된 주택가야 아니야? 그가 말하길 임대주택이라고 했다. 내가 내리면서 찍어준 건 하나뿐이야. 차 안에 생중계 카메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 뒷모습만 찍을 수 있어. 소리는 들리지 않아. 나는 문 앞에 서 있어. 머리를 몇 초간 비워두었어. 휴대폰을 꺼내서 내 전 상사에게 전화했어.
그녀는 내 원수 같은 친구이기도 해. 성적이 나에게 오랜만이라고 말했어. 지금 그에게 차가운 물을 끼얹어 달라고 급히 부탁해야 해. 그러니까 그가 이 말 외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예상대로 내 친구가 듣기 싫은 소리 하나 하자면 누구에게나 전 남자친구는 있잖아. 그가 선택할 게 그렇게 많은데 왜 이혼한 너를 선택했을까? 그저 너희가 서로 의지했던 몇 달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는 인생의 최저점이었어. 누가 그리워하겠어? 말이 맞아 전화 끊고 문을 열었어. 계단을 밟으며 천장에 달린 조명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 손을 들어 무심코 얇은 피부를 드러냈어. 곡선이 부드럽게 흐른다. 마치 그때처럼 그냥 촬영할 때 와이어를 타는 것뿐이었지. 허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그 오래된 서구스 램프는 그의 손에서 꺼졌다 켜졌다 했다. 너무 익숙해서 나는 문 앞에 서서 아직 들어가서 밥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나를 봤어. 간단한 말에 여분의 감정이 없어. 내가 불안해 보이게 해. 특별히 이상하게 너무 생각이 많은 건 나야. 그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아마 단순한 한 번의 행사일 뿐일 거야. 그의 결혼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홍보.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 그는 키가 크고 얼굴이 또렷하다. 한 손으로 탁자 위를 짚고 헛걸을 준비한다. 온몸에서 사람의 체온이 느껴진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찍었다. 그리고 웨이보에 올렸다. 일단 프로그램의 임무는 끝난 것 같아. 그가 먹고 나서도 설거지 시키지 않았어. 그는 손이 빠르다. 손을 깨끗이 씻고 이상하게도 스스로 침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 침대 하나뿐인데 그는 바닥에서 잘 것이라고 했어. 허리 부상에 붕대를 새로 감아야 하나. 나는 그에게 내가 혼자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내가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올 때 바닥에 얇은 이불이 이미 깔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짐 가방에서 긴 붕대를 꺼내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휴대전화를 꺼냈다. 주연이가 나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내 손에 물이 묻었다. 손수 꺼내놓았어. 주연이가 내가 올린 웨이보를 봤어? 너는 헛거 잘 먹잖아? 지난번 집에서 네가 먹고 싶다고 한 그 케이크 가는 길에 사다 줬어. 그 케이크는 작년 생일 때 내가 먹고 싶다고 말한 거야. 그 사람은 한 번도 사준 적 없어.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그가 사왔네. 그냥 프로그램에서 그의 깊은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머리 위에 빛이 성적에 가려져. 도와줄 수 있어. 그가 손에 그 붕대를 들고 있어. 방금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야 해. 내 손이 너무 짧아. 두 손으로만 그를 감쌀 수 있어. 북쪽의 이 임대 아파트. 난방이 부족해. 눈과 비의 냄새가 이 오래된 집의 틈새로 스며들어와. 분명히 추워. 그와 나는 항상 거리를 두고 있어. 내 손끝은 붕대만 만질 수 있어. 그의 얼굴은 옆으로만 다른 곳을 바라봐. 그 해의 남쪽의 새빵처럼 답답하고 햇빛이 보이지 않아? 분명히 덥고 또 다시 반복돼. 마치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서로를 마음껏 차지했어요. 그의 우스등이 켜졌어요. 나는 그와 지금 등불 아래 서 있어요. 가장 가난하고 절망적이던 그 해에 우리는 등불 하나 바꾸는 것도 아까워했죠. 쓸 수 있으면 그냥 썼어요. 그 선생님의 우스등은 고치고 또 고쳤죠. 항상 한밤중에 스쳐 지나가. 그때 너의 땀살의 성적이 나에게 말했어. 잠깐 생각해보자고. 그냥 네 생각을 하고 있었어. 오늘 밤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나이. 우스등이 수없이 울렸어. 나는 고개를 들어 성적에게 말했어. 방금 고치지 않았어. 그는 표정이 변함없었어. 고개를 숙인 건 단지 내 눈이었어. 내가 일부러 한 거야? 그에게 왜 그런지 물어봤어. 고치면 더 이상 소리가 안 날 거야. 나는 잠시 멈칫했고 그는 내 손에서 붕대를 가져갔어. 반대로 간편하게 자기 손에 감았어. 송동이가 내 이름을 불렀어. 너는 헐거가 좋아 아니면 케이크가 좋아? 사람, 음식에 관한 질문에는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헛거 좋아하는데 난 개새끼야. 이런 어색하고 의도적으로 피하는 느낌. 뭔가 이상하네. 성적은 불 껐어. 내가 존경하는 회원이 볼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성적표를 들고 얇은 이불을 덮고 바닥에서 자고 있어. 숨이 아주 가빠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이 안 와. 이 침대가 너무 시끄러워서 몸을 돌릴 때마다 윙윙거려. 예전에도 그에게 이렇게 불평한 적이 있어. 하지만 불평하는 말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말과 함께였어. 성적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마음 편히 해. 젊었을 때 밤낮 없이 이제 한번 뒤집으면 딱 소리와 함께 생각이 떠오른다. 생각나는 건 나만이 아니야. 성적표를 펼치며 얇은 회색 옷 한 벌을 입고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간다. 반대 손으로 문을 열었다. 쿵 하는 소리. 네온이 짙은 밤색 속에서 그의 손에 담배가 타고 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아주 착한 아이였고 지금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저 점화했을 뿐이다.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스쳐 지나간다. 성적과 차에서 내린 주연. 서쪽에서 잠깐 마주쳤다. 케이크를 배달한 주연이 서쪽을 설명하고 창문으로 몸을 내밀어 안을 들여다본다. 침대와 바닥을 선명히 봤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 이불을. 그는 미소를 지었다. 방법이 없네. 주연이가 너무 탐스럽다고 하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도 아니면서 상대는 말도 안 하고, 근데 주연이는 이상하게 존재감을 찾고 싶어 하는 거야. 그는 오랫동안 먹고 싶었어. 내게 사라고 강요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사준 것도 싫어하고 내일 일어나서 보면 반드시 감동해서 죽을 거야. 아저우연 씨가 눈을 치켜뜨며 너는 모르는 거야. 나는 그의 첫사랑이야. 그래 상대방이 드디어 한마디 했네. 왜 너를 속여? 저우연 씨가 말했어. 그가 예능에 나온 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한 거래. 그 케이크 나는 다음날 아침까지도 못 봤어. 라이브 종료. 이번 추가 방송의 후일담. 4명이 처음으로 함께 모였다. 내가 늦게 왔다.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스태프가 내게 이어폰 마이크를 줬다. 방금 감은 머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계속 씌우질 못했다. 그쪽에서 온닝과 저우연 씨가 질문을 하고 있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이어폰이 거의 떨어질 뻔했어. 왼쪽 사람의 손이 날 민감하게 잡아줬어. 고마워. 나는 성적의 손에서 받아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는 손을 놓지 않았어. 오히려 나에게 착용해줬어. 착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정해줬어. 이건 그렇게 친밀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동료끼리 서로 챙기는 거죠. 어쨌든 카메라가 여기 있고 사람들도 여기 있으니까요. 그가 말했어요. 네, 머리카락과 이어셋 사이에 그가 조금 더 앞으로 가야만 했다고. 그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조금 더 갔어요. 나이토 주엔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의 시선이 나와 성적표를 스쳤다.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성적표가 의식하지 않고 내 머리카락에 입맞춤한 게 아니었다면 익숙한 냄새였다. 나는 습관대로 거의 바꾸지 않는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쓰던 샴푸 냄새는 여전하다. 그가 씻었던 냄새였다. 갑자기 현장이 정적에 빠졌다. 주연이가 갑자기 일어섰다. 성적을 급히 거두며 매우 예의 바르고 절제된 태도로 나에게 한마디 했다. 미안해요. 실수로 스쳤어요. 상황을 수습하려 반응하며 흔한 일이에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계속 질문을 했다. 결국 잠깐의 순간일 뿐이니까. 닿았다가 다시 멀어졌다. 곧 주연서에 도착해. 아직 제대로 못 봤어? 그냥 사고였을 거야? 그는 다시 시작했어. 퀴즈 게임에서 내가 카드를 뽑았을 때 처음 사랑 카드가 나왔어. 내게 처음 사랑이 너를 가장 좋아하냐고 물었어. 주연서는 머리를 기대며 산만함이 다 사라지고 나를 바라본다. 모두의 시선도 나와 주연 씨 사이를 오간다. 누구나 내 첫사랑이 그라고 생각했다. 내 대답을 듣고서야 주연 씨는 몸을 곧게 펴고 참지 못했다. 곁눈질로 성적을 훑으며 약간의 자부심이 엿보였다. 하지만 상대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다. 성적은 얼굴을 돌려 창밖에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창문에 내 얼굴이 비치고 있다.
같은 문제를 또 말하며 성적에게 답하라고 한다. 그와 나는 한 조였다. 카드 문제도 같다. 웬닝은 그의 첫사랑이 아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가 그를 싫어한다는 건 정말 싫어한다. 성적의 어조가 매우 가볍다. 끝음까지 가볍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억울함이 섞여 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귀를 세우고 가십을 들었다. 이렇게 큰 원망을 품고 그에게 뭐 했냐고 묻는다. 예를 들어 그가 고개를 돌리며 어조를 길게 느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이런 일은 앞뒤가 맞지 않아. 현장에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주연이는 무의식적으로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마지막 카드를 넘겼다. 송동해, 지금 너는 첫사랑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니? 내 마음속에는 못드람가지 안전한 답변이 떠올랐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한 문장이었다. 그가 나를 너무 싫어하지 않기를 바래. 상황이 합리적이어서 모두 이해할 수 있어. 모두 내가 주연이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주연이의 그 느슨하고 가벼운 태도가 다시 떠올랐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나를 괴롭히려는 것 같아? 나에게 어떤 도움도 줄 생각이 없어. 같은 질문이 계속되기 전까지 성적이 방금 자신을 속인 한마디를 대답했다. 나는 그를 싫어하지 않아. 주연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일요일 저녁. 오늘의 생방송. 두 팀 모두 처음 시작했던 온천호텔로 돌아가야 한다. 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항상 4명이 같은 차에 타고 돌아가게 한다. 단무이는 여전히 커저우 옌씨와 원닝이 줄을 이룬다. 하지만 바람 방향이 은근히 조금 변하고 있어. 잘 생각해봐. 네가 그 남편 저우연 씨처럼 눈이 멀지 않았다면 말이야. 넌 우리 편에 합류했을 거야. 정면으로 주인 앞에 나서서 그 남편은 아직도 거기서 좋아라 하며 돈을 쐬고 있잖아.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성적과 예전에는 전혀 관련이 없었어. 나와 성적의 대화가 훨씬 늘었어. 일부 과학을 좋아하는 네티즌들은 또 하나의 화제를 만들었고, 그래서 차 타기 직전 몰래 나에게 임무 지시서를 하나 줬어. 차에 타서 열면 자기만 볼 수 있어. 주연씨가 운전하는 차 안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온닝이 나보다 먼저 조수석에 앉았다. 그가 한 얼굴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특별히 고개를 돌려 내 반응을 살펴보더라. 여기 너의 이름도 안 적혔잖아? 너 그렇게 인색하지는 않겠지. 주연씨가 그가 나를 곤란하게 하는 걸 즐기고 있어. 정말 내가 어떻게 화가 나서 허둥대는지 보려고 하네. 다시 나서서 들러붙지 않는 펜 같은 심판이 되다니. 나한테 달콤한 대추 좀 줘. 그런데 내가 그냥 아무 일 없이 뒷좌석에 앉아버릴 줄은 몰랐지. 신호등을 기다리며 앞에 앉은 두 사람이 동시에 앞차 거울을 통해 옆눈으로 뒷좌석을 바라봤다. 저우연 씨가 나를 보고 원닝은 성적을 보고 있었다. 나는 성적과 좌석 양쪽 끝에 앉아 있었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지. 동희 언니. 웬닝이 손을 펴서 내게 그의 반지를 보여줬어. 어젯밤 주연 씨가 준 거였어. 내 결혼 반지와 같은 디자인이었어.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카메라 앞에 있어요. 이건 우리 드라마 인물들을 대표하는 반지예요. 네가 오해할까봐 보여준 거고요. 근데 아마 너는 나랑 연희 형이 캐릭터에 대한 사랑을 이해 못할 거야. 결국 우리 넷 중에 너만 배우가 아니니까. 별다른 커리어 목표도 없고. 그는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내 얼굴에서 극도의 감정이나 불만을 보려 했다. 그 말은 나에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성적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성적은 차에 타고 졸고 있는 상태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작은 과제 목록을 응시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성적과 손잡기. 다른 그룹에 들키지 않도록. 아침 고속도로는 넓고 차가 적다. 양쪽에 열대 식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마치 푸른 바다 같다. 밝고 온화한 겨울. 햇살이 반쪽 차에 비친다. 어디든 햇살 아래. 앞으로 터널에 들어간다. 간신히 내비게이션 알림을 기다렸다. 나는 옆으로 살짝 고개를 돌렸다. 성적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 길고 뚜렷한 손은 공중에 쳐져 있었다. 그가 어두운 색의 침범을 발견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터널 안에 불빛만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용기를 내었다. 손을 뻗어 만져보았다. 원래 자야 하는 사람이 기침을 했다. 손이 움직여서 위치를 옮겼다. 그가 알아챈다. 내 심장이 한 번 또 한 번 떨렸다. 손을 돌리려 했지만 너무 눈에 띌까봐 걱정됐다. 그래서 피부 가죽 시트 가운데에 두기만 했다. 동희 언니, 운닝은 아직 말하고 있다. 당신은 결혼 생활에서 속았던 그 자신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지 못하고 남에게 빼앗기니까요. 그러니 남을 탓하지 마세요. 터널이 너무 짧아서 내 손이 아직 회수하기도 전에 차는 이미 햇살 아래에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손을 거두려던 그 순간 잡혔다. 답답하고 깔끔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때려 했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10손가락이 맞물렸다. 차 안 음악 방송의 구식 러브송이 매우 경쾌한 어조로 자신이 바람난 걸 알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다. 일찍 일어났다. 집에서 늦잠 자고 있는 남편을 두고 집을 나왔다. 남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그가 이미 떠났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가 거의 알아차렸을 거야. 그가 거의 알아차렸을 거야. 그가 거의 알아차렸을 거야. 노래가 끝나기 전 남초. 앞에서 운전하는 주연서. 내가 온닝의 말에 항상 반응하지 않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후면 거울을 통해 나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신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 표정 변화에 너무 신경을 썼다. 그래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뒷좌석 가죽 시트 가운데 그 두 손이 꼭 잡힌 채로 나는 성적이란 게 있다는 걸 잊었어. 소유욕 강한 미친 사람. 어둠 속에서는 손을 잡을 수 없어. 서명은 오직 햇빛 아래서만 가능해. BAK 주말 라이브는 야외 촬영이야. 온천 호텔과 인접한 또 다른 도시. 긴 겨울 해안선이 펼쳐져 있어. 오늘에서야 알았다. 버스에 앉아 절차를 밟으면서 원래 성적과 송동이가 같은 곳에서 자랐다는 것을. 이번 주제는 성적이 공부하던 도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전에는 아무도 우리가 교차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앞줄에 앉은 주연이가 눈살을 찌푸렸다. 눈길을 반대편에 앉아있는 나에게 돌렸다. 성적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단지 자퇴한 거라고? 어렸을 때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이건 업계에서 다 아는 일이었다. 가정폭력하는 계부, 도박에 빠진 엄마, 한때는 악플러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네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니 몰랐다. 주연이는 성적의 출신을 경시한다. 어조가 비꼬는 듯하다. 진지하게 묻는다. 너는 왜 그렇게 자만하는 거냐? 어조가 점점 긴장감이 감돈다. 주연이는 그를 오랫동안 불쾌하게 생각해왔다. 그는 항상 성적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의 진세에 온닝의 아버지를 만난 덕분이라고 생각해왔다. 업계의 엔터테인먼트 교주. 그는 거의 성적과 인생의 궤적을 바꿨다. 지금 그는 원닝과 이혼했고 회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완전히 자원이 없는 사람이다. 그 모든 자원은 저우연 씨에게 돌아갈 것이다. 차 안에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가 잘 자랄 수 있을까? 나는 머리를 받치고 있었다. 차분한 어조만으로도 이미 대단해. 인생의 출발점이 다르잖아? 비교할 게 뭐가 있어. 차에서 내려 도시거리의 가게를 탐방했어. 일행이 예전에 학교로 갔어. 무의 BA 중학교는 산비탈을 따라 지어졌어. 학교 문을 나서면 바다가 펼쳐져 있어. 너도 무의 BA 중학교 출신이구나? 주연 씨가 내 옆을 걷다가 물었어요. 사실 내가 말했었는데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은근은 웃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너와 성적은 몰라. 모른다고 하면 한 학년 하이물람 개반이 있어. 나와 그는 같은 학년이 아니에요. 성적이 나와 그 뒤에 있다. 문헌이 고개를 들었다. 깊은 검은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다. 그가 나보다 한 살 많다. 성적이 선배라고 말했다. 지승 선배라는 호칭이 주연이를 이유 없이 짜증나게 했다. 그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다음 장소로 가자고 외쳤다.
버스 정류장.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는 관객에게 성적을 물어보세요. 너의 첫사랑도 VPA 중에 동급생이었니? 응성적이 언제부터 내 곁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가 고개를 돌려서 말을 듣고 있었어. 나를 쳐다보지 않았어? 그가 조금 무섭다고 했어? 그는 항상 나를 그렇게 말해. 한 학년에 1000명이 넘었어. 원래라면 나와 성적은 졸업식에서 얼굴도 보지 못했을 거야. 그가 수업을 빼먹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면 말이야. 그리고 내가 마침 결석 단속을 하는 성실한 학급 임원이었으니까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까? 물서새의 성적은 몸매가 날씬해. 어깨가 넓다. 눈을 들어 말할 때 경솔하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가 수업을 빼먹고 무료 지하 영화제를 보러 간 것이다. 그 부모들이 말하는 쓸모없는 예술적 것들. 돈을 벌 수 없고 밥도 못 먹는다. 그의 어조가 순해 보여서 그가 돌아가려는 줄 알았다. 그는 가벼운 입김으로 금기 휘파람을 불었다. 벽을 넘는 것은 아주 쉬웠다. 탈옥에 성공한 후 뒤를 돌아보았다. 눈빛은 자존심이 가득하고 맑았다. 마치 흐린 물처럼. 그럼 너는 기억해. 선배, 나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해. 너는 고5 성적이 또 연애 편지를 받고 있네. 그때의 화장실 친구. 나중에 사장님. 내 절친. 복도 난간에 엎드려서 학교 모퉁이 나무 아래 인물들을 바라보고 있었어. 나는 차가운 얼굴로 말을 안 듣는 건 싫다고 했지. 그가 들었어. 어디서 그렇게 좋은 청력을 가졌는지. 검은 눈동자가 살짝 움직였어. 우리는 원래 교체하지 않는 사이였어. 그날 누군가가 나를 따라 집에 돌아오는 걸 봤을 때까지. 나는 엄마에게 말했어. 그는 바빠서 나와 아빠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가 들은 후 고개를 돌려 나에게 한마디 했어. 만약 내가 너 아버지와 이혼한다면? 그의 표정은 차갑고도 슬펐어. 나는 너의 여동생만 필요해. 내 여동생은 인기가 많아. 그는 사회청년과의 조기 연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더 잘생긴 사람을 찾았어. 하지만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돌아서서 무지한 얼굴로 그 사람에게 말해. 내 언니가 내가 너와 사귀는 걸 반대해. 그 사회청년이 바로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그가 내 번호를 찾았어.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너 몇 반인지 알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소년원에서 며칠 지내게 될 거야. 이 개자식에게 피를 좀 흘리게 해야지. 집에 가는 길에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따라왔어. 그들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무이바 중문 앞 버스 정류장. 예설 성적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날카로운 무기갈기. 변덕스러워.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얼굴을 하고 있다. 나는 멍하니 그 옆에 서 있었다. 그와 아는 척을 했다. 그가 눈썹을 치켜뜨고 내 뒤를 봤어. 내 뒤에 있는 사람을 봤지. 그리고 나가라고 했어. 성적은 엄청 건방졌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제대로 겁먹게 했지. 그가 내 뒤를 따라 집까지 데려다줬어. 선배가 말하길 사실 그는 싸움을 못한다고 했어. 허세 부리는 거라고. 그는 누구보다도 잘 꾸몄어.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서 너를 끌어들였어. 고마워. 그가 내 앞에 와서 멈췄어. 그림자가 가로등 빛을 가렸어. 그의 목소리가 깨끗하고 듣기 좋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나는 그를 믿어. 아마도 그가 담장을 넘은 건 정말 영화 보려고 그런 것일지도 몰라. 그럼 순수한 눈빛 한 쌍이 잡념 없이 나를 바라보네. 만약 다음 날이 아니었다면 골목 입구에서 우연히 그가 사회청년들을 때리려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면 눈빛은 냉담했고 나이답지 않은 냉철함이 배어 있었다. 사나웠다. 그가 고개를 돌려 라이터를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 사람이 애원할 때까지. 그 후로 아무도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했다. 대학 하학년 때 나는 성도에서 공부했다. 내 여동생이 엄마에게 전화해서 아직도 널 만나고 싶지 않대. 누가 너를 아빠 닮았다고 했냐? 내가 그에게 물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가 낄낄 웃었다. 너희 고등학교 때 그 잘생긴 백인 남자애, 그의 전화번호 알아? 혈연관계라서
나는 항상 뚝심이 없어 일을 끝내지 못했어. 하지만 그날 나는 그의 연락처를 차단했어. 그 이후로 수십 년. 내가 결혼하고 이혼할 때까지 그와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어. 그때 막 수능 끝났을 때였어요. 우리는 BA 1년 동안 연락이 끊겼었죠. 완전히 낯선 사람. BA 편 반응이 좋았어요. 프로그램 제작진이 내 도시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전 편과 반복이 되겠네요. 대학 어디서 다녔어요? 제작진이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남성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태프들이 놀라워했다. 그것도 대학에 합격한 도시 아닌가. 저우옌시타이무가 내 눈을 깊게 바라봤다. 그 이상하면서도 곧 터질 듯한 불안과 초조함이 그의 얼굴에 점점 뚜렷해졌다. 몬회 방송 전 저우옌 씨와 원닝의 신작 데미와 마주쳤다. 그의 매니저, 원래 계획에 따르면 이 홍보 시점에는 내 관련 비난이 웨이보에 가득할 거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내 댓글과 프로그램의 폭발적인 설정 덕분에 나와 성적이 미묘하게 따라잡는 추세였다. 비록 송동이와 성적은 사람들 앞에서 서투르지만 하지만 뒷배경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 나도 두 번째 차 안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병에 걸려서 주연 씨가 한 부위가 아팠어. 나는 정말 즐거운 병이야. 주연 씨의 매니저가 돌아서서 실시간 검색어를 샀어. 송동이 작. 송동이는 주연 씨를 여러 해 동안 방해했어. 내 이름이 들어간 여러 항목들이 여러 차례 올랐어. 광장의 작은 계정이 웨이보를 올렸어요. 사실 두 사람은 이미 이혼했어요. 1시간 만에 좋아요가 1000개 넘었어요. 그는 댓글란에서 서연 씨와 웨닝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좋아요를 눌렀어요. 반시간 후에 또 내 사진을 올렸어요. 사진 속 나는 집에서 입은 잠옷을 입고 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 그가 글을 남긴 이유가 있네. 왜 그가 너를 원하지 않는지. 이 사진, 주연이가 감기에 걸려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내가 찍어준 거야. 그때 나는 생리통을 참고 그에게 죽을 끓여줬어. 그가 입맛이 없을 때는 내가 끓인 것만 먹었어. 한 장 더 찍어줘. 기분이 안 좋아서 촬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아내가 자신에게 잘하는 걸 기록하겠다고 했어요. 저를 끌고 촬영했어요. 나중에 이혼 증거를 찾다가 그의 휴대폰을 볼 때 알게 됐어요. 그날 그 사진이 그가 바로 원닝에게 보내버렸어요. 그는 너무 못생겨서 참을 수 없었어요. 그 그림이 있는 웨이보 댓글 아래에서 댓글이 이 작은 계정이 이상한 것처럼 나오지 않았다. 일부 이성적인 네티즌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인신공격이 재미있나? 이 사진은 너무 사적인데 너의 신원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누구 집에서 이런 모습이 아니겠어? 이 작은 계정은 계속 댓글을 삭제하고 있다. 결국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갔다.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삭제했어. 혹시 가짜 계정으로 웬닝을 욕했어? 라이브 시작 전날 밤에 주연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그가 스크린샷 하나를 보내줬어. 이건 내가 알아. 그의 팬들이 웬닝과 주연이를 언급하며 댓글을 단 거야. 주연이는 승승장구 중이야. 입소문의 결정적 시기. 밖에서 보기에는 그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고 그냥 원닝과 길거리에서 싸웠다. 이 폭발적인 예능은 정말 말도 안 된다. 내가 그를 빼앗았다고 생각했지. 비록 많은 팬을 끌었지만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팬들은 빠르게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누가 생각이나 할까? 그도 어쩔 수 없이 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거라는 걸? 단지 자신의 불륜을 덮기 위해서 더러운 물을 나에게 끼얹는 거야. 그때는 너를 정말 지지했던 팬들이었는데 너는 잊었구나? 그게 너 아니었어? 물론 아니지. 나는 웃기다고 생각했어. 전화를 끊으려 했지. 그가 또 한마디 했어. 어떻게 됐든. 원닝이 울고 있어. 그는 기분이 안 좋아. 너도 무관하지 않아. 그가 짜증 섞인 어조로 송동이에게 말했어. 너 반드시 사과해야 해. 저우연 씨 너 도대체 기운이 안 좋아서 화난 거야? 아니면 너를 응원하는 팬들이 떠나서 화난 거야? 내가 딱 찔렀네. 말투로 너를 눌러버리다니 진짜 열받았구나. 그 네티즌들이
너랑 청취에 관한 헛소리 믿고 그럼 청취 좋아해. 그가 비웃었다. 태도는 거만하게나 좋아하지 마. 너무 피곤해서 예전에는 여기서 약해졌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냥 말해버렸어. 좋아. 나는 네가 반대할 거라는 걸 알았어. 너는 왜 그렇게 뼈가 없어? 그가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말을 하다 보니 잘못된 걸 깨달았어. 너 뭐라고 했어? 그가 잘 들었어. 나는 다시 말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주말 생방송. 주연이의 매니저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건 주연이었다. 그가 원닝의 머리를 말려주고 있었다. 말리다 손이 아파졌다. 헤어드라이기를 그에게 건네줘. 이건 별거 아니야. 하지만 작은 문제가 있어. 그가 돌려받는 순간 그가 동이 들고 있다고 외쳤어. 말이 나오자마자 그는 아직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어. 온닝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어. 그날 밤 성적 발표에 참석하지 않았어. 그는 작년에 복귀했어. 그가 출연한 영화는 국제 최고상에 노미네이트 됐어. 그의 오늘 밤 비행기로 해외로 떠나 나 혼자 이 오랜만에 익숙한 도시를 거닐고 있어. 호텔로 돌아갈 때쯤 문 앞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연이를 봤어. 그가 원닝이랑 밥 먹으러 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 프로그램 측에서 말하길. 저우옌 씨가 자발적으로 원래 부부조합으로 바꾸자고 했대. 원래 프로그램 설정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나한테 말했어. 오늘 밤 단 하루야. 호텔 스위트룸에서 내가 사방에 설치된 카메라 위치를 확인했어. 저우연 씨는 손을 돌려 문을 닫았다.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냉정을 유지했다. 갈색 유리 탁자 위에 한 상 가득한 음식이 놓여 있었다. 먹어라, 내가 직접 만든 거라고 그가 말했다. 결혼한 그 해들 동안 그는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 내가 젓가락을 들지 않자? 그가 웃었다. 왜? 그쪽에선 너 정말 맛있게 먹지 않았어. 나는 솔직히 네 얼굴을 보면서 먹을 수가 없었어. 그는 동공이 축소됐고 몇 초도 안 돼서 참으면서 감췄어. 결국 웃음으로 바꿨지. 내가 온닝이랑 하이주를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너는 마음이 무너졌구나. 송동해. 내 일 때문에 매번 질투할 수는 없잖아. 주연이는 카메라 앞에서 깊은 감정을 연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가 조금만 호의를 보이면 내가 그에 맞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물건을 다른 방으로 옮길 때 그의 얼굴이 차갑다. 한 사람이 식탁에 앉아있다. 음식을 하나씩 시켜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부엌에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비웃으며 웃었다. 곧 객실 서비스를 불렀다.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모두 버렸다. 객실 열쇠를 건넸다. 모든 직원들이 그날 밤 나는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어. 특히 꿈속에서 내가 키스당했을 때 이마에 떨어졌어. 맑고도 진실된 느낌이었어. 초겨울 밤에 서둘러 가던 쓸쓸함과 함께 다음날 방송이 끝나고 아침 식사할 때 주연이 기분이 좋다. 어젯밤 그렇게 한눈에.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인상이 훨씬 좋아졌다. 우리 연희가 너무 안타깝다. 송동해 왜 그랬을까? 이 예능은 부부 버전이다. 체인증으로 바꾸면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아직도 오는 거야? 원닝 아기야, 빨리 와서 그를 구해줘. 위에 3명 좀 이상한 것 같아? 저우연 씨는 원닝 이름을 잘못 불렀어. 역겨운 팬이면 몰라도 무슨 깊은 감정사회를 세워? 이혼했으면 좋아하느니 마느니 할 때가 아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소문이야. 사실 이미 이혼했어. 그의 매니저가 그에게 말했어. 초기 홍보는 충분했어. 다음 회차에는 그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혼했다는 소식이야. 나를 끌고 나와서 한 바퀴 돌게 해. 그는 배신당한 깊은 감정을 연기하고 있어. 마지막 회차에서 온닝이 그를 치유해줘. 사사탕 2사람만 있으면 완벽하게 세탁할 수 있어. 이번 회는 매우 중요해.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의 매니저가 경고했어. 절대 화내면 안 된다고. 그는 커피를 마시며 눈길을 나에게 고정했어. 승산이 있다고 믿고 있어. 무관심한 듯 대답했어. 무슨 일이 있을까? 전화를 끊고
그는 내가 분명히 들었다는 걸 알아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았다고 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 어차피 나는 기밀 유지 계약을 했고 큰 보상금도 받았으니까 지금도 계속 내 계좌로 돈을 보내고 있어. 술포 하나여그의 눈빛은 경멸이었어요. 어쨌든 맨닝보다 못하죠. 저도 얻지 못하고요. 그는 입술을 오므렸다 펴며 무슨 말을 계속하네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듣지 않았어요. 그가 잠시 커피를 멈췄을 때만 귀를 기울였어요. 가볍게 묻는 소리를 들었어요. 젯밤에 네가 키스했니? 방문이 열려 있어. 오가는 직원들이 각종 기계를 옮기고 있어. 왜 그를 찡그리며 입맞춤하려고 하는 거지? 무언가를 깨달았어. 실내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 밖에 있던 직원들의 잡담이 매우 또렷하게 들려. 어떻게 밀크티를 마실 수 있지? 새벽남 씨의 성적 때문에 모든 직원들에게 아침과 디저트를 다 줬어. 너는 못 받았어? 나 화장실 갔다 왔어. 뭐 역을 놓쳤어. 네가 마셨어. 슬퍼하지 마. 그가 왜 돌아와? 영화제 가는 거 아니었어. 아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 가기 전에 꼭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가 베이징에서 날아왔어. 그리고 다시 해외로 갔대? 완전 지쳤겠다. 맞아 듣자 하니 열도 나고 있었대. 날 키스한 사람이 누구야? 내가 알아냈고 저우연 씨도 알아냈어.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그는 손을 돌려 문을 닫았다. 소리를 차단했다. 하지만 좀처럼 돌아서지 않았다. 진짜인 것처럼 말했다. 그는 동작이 민첩했다. 내 손목을 꽉 잡았다. 나를 소파에서 끌어올렸다. 문에 힘껏 기대다. 그가 어제 밤에 돌아온 걸 벌써 알고 있었어. 일부러 나한테 누군가가 너를 키스했다고 속인 거야. 그의 미소는 다소 허공을 응시하는 듯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어. 역겹지 않니? 성동이 너가 화내게 하려고 이 정도까지 한 거야? 진심으로 네가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가 힘껏 쥐고 있다면, 그가 정말 눈이 멀어 너를 좋아했다면 그건 내가 그의 아내를 뺏었기 때문이야. 그는 부자가 된 걸 질투하는 거지. 알겠어 다 했어. 그가 나를 차버렸어. 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달렸잖아. 하지만 그게 너의 평소 방식이기도 해. 그렇지 않으면 누가 너를 원하겠어?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반사적으로 탁자 위에 재떨이를 집어들었다. 그의 머리 위에 힘껏 내리쳤다. 조용히 땅에 떨어졌다. 그는 멍해졌다. 피가 눈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며 어떻게 참았지.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야. 연희 형우리 뭔가 발견했어요. 그가 당황해 휴지로 이마를 닦으며 잠깐만요. 아픈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는 붉게 물든 종이를 모두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 그가 문을 열고 깜짝 놀랐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괜찮아 내가 부딪혔어.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제서야 방 안에 내가 보였다. 조심스럽게 담배 재떨이를 집어들며 예의 바르게 탁자 위에 놓았다. 직원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주지 않기 위해 얼버무리며 주연이는 원래 이마에 욱신거림이 심해서 짜증이 났다. 종이 한 장을 잡아 직접 보며 이건 아주 평범한 등록부입니다. 아주 오래된 복사본이에요.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세집에 매달 임대료 납부 상황이 세입자 이름은 제 이름이고요. 매달 탐트람 위안을 내는 사람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서명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서명이 이 순간과 수십 시간 비행거리의 영화제, 레드카펫 위에 방금 배경판에 적힌 당당하게 드러난 글씨. 똑같이 성적이 여름에 길고 더운 날씨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고 하이, 학년, 여름 방학 때 나는 성적을 만났다. 나는 아래층에서 보조기관에서 일해. 그는 위층에서 평면 모델로 일해.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어. 하지만 인사는 하지 않아. 결국 BA 2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인데 얼마나 친할 수 있겠어. 그가 학교에 가려면 도시를 가로질러야 해. 정확히 BA 시간 반의 버스 여행이야. 나는 이 근처에서 임시로 집을 빌렸다. 가장 무더운 그날 밤, 태풍이 불던 날이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문을 잠갔다. 위층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걸 봤다.
성적도 더 올랐고 키도 컸다. 뒤에서 걷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그는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내가 엘리베이터 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내려갔어요. 텅 비어 있었죠. 사실 인사라도 할 걸 그랬어요. 어쨌든 한때 동창이었으니까요. 나는 가방을 메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태풍이 오던 그날 밤에는 비가 안 왔어요. 온통 먹물처럼 짙어야 할 하늘이 비정상적으로 깊은 분홍색으로 물들어가다. 성적이 그곳에 서 있다. 넉넉한 검은 후드티를 입고 앞머리에 잔머리가 얌전하게 늘어져 있다. 눈빛이 방어적이지 않다. 현관의 조명 아래 그 두 눈은 여름밤의 맑음을 지니고 있다. 마치 집이 없는 강아지처럼 선배버스가 운행 중단됐어요. 그날 밤 나는 그를 데리고 탐트람원에 임시로 빌린 원룸 임대주택으로 데려갔어요. 침대가 너무 작았어요. 그 후에 그가 최고 수준의 상무대에 서서 상을 받으며 천재형 배우로 칭송받을 때,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을 때 나는 아직 이 월세방에서 라면을 먹고 있다.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단 하나뿐이다. 그가 물담 살 때 처음으로 내 작은 침대에 함께 누웠다. 정말 그가 안쓰러웠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많은 매체가 그를 거칠고 다루기 힘들다고 묘사했다. 재능이 넘쳐나는 오만하고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그 여름의 그는 항상 말을 잘 들어요. 그는 모든 집안일을 착실히 해요. 하루 3끼를 요리하고 계속 저를 선배라고 불러요. 오직 침대 위에서만 장난꾸러기고 장난스럽게 저를 송동이라고 불러요. 선을 넘으면 무슨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의 재능이 연기에만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그 위층 모델 회사는 전혀 없어. 3시간 반, 단지 나를 한 번 또 한 번 보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게 집에 가는 걸 지켜보고 한 번 데려다 주는 게 수천 수만 번이 되어야 해. 저우연 씨는 화내지 않았다. 그는 마치 모든 감정을 빨아들인 것 같았다. 몇 초 만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내 첫사랑은 그가 아니었다. 그와 매물펀짬 닮은 남자였다. 그가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상 같은 남자. 상대는 물진살에 이미 그 상을 받았다. 그는 데뷔한 날부터 그 남자의 대체품으로 여겨졌다. 저우연 씨가 종이를 손에 구겼다. 마음속으로는 별말 없었다. 뭐 어때서? 그가 비웃었다. 몇백 년 전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돌아서서 가려 했다.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출구에 다다랐을 때 곧장 쓰러져 버렸다. 주연이는 그의 매니저가 바란 대로 이번 회차에서 그가 매우 불쌍했다. 모두가 그가 사랑 때문에 상심해 입원한 줄 알았다. 바로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주연이가 깨어났을 때 나는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한 바퀴 둘러봤다. 원영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근데 날 못 봤네. 내 아내는 어디 있지? 그는 웬닝에게 물었어. 웬닝은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 그에게 여러 번 뺨을 때렸어. 예능 촬영이 무기한 연기됐어. 웬닝이 나를 한 번 찾아왔어. 그는 이미 원하는 것을 얻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내 앞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해. 마치 내가 개입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와 그의 사랑만이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 그는 자신의 감정에 지쳐가기 시작했어. 그는 그의 무시를 더 이상 참지 못했어. 점점 그때의 나와 주연이 같아지고 있어. 열정이 사라지고 그들도 나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야. 주상욱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다니 온닝은 순진하게 그가 예외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니었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능 프로그램에서 수차례, 현실에서도 수차례 그는 나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 비행기에서 처음으로 무방비 상태인 나에게 공격을 감행한 것. 그리고 또 한 번 내가 다친 표정에서 우월감을 얻으며 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했지. 하지만 지금 그는 내 앞에 앉아 감정이 지나치게 격해져 남은 건 차가운 눈빛과 살짝 떨리는 손뿐이야. 왜 화내지 않았어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가려고 했어요.
그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가 비밀 하나 말해줄게요. 성적과 결혼한 건 그가 속인 거예요. 그는 계속 그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가 집안에 받은 은혜가 크니까요.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를 탐트람 위안짜리 월세집에서 끌어내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도 사회의 바닥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는 적어도 그에게 매료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로마를 향해 달려왔으니까. 하지만 온닝은 로마에서 태어났고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게 있어. 그의 모든 비밀번호는 다 처음엔 누군가의 생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야 깨달았어. 그 허름한 임대집의 방번번호였던 거야.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건 바로 그 최저의 시기였던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참 웃기다. 휴가가 더 생겼어요. 비자를 잘 준비하고 짐을 챙겨 공항으로 가서 휴게실에서 드라마를 보던 중 옆에 사람이 앉았어요. 완전 무장한 주연서. 얘기 좀 할까? 공항 확장 유리창 앞에 푸른 하늘이 비치고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훨씬 말랐네. 이마에 얕은 흉터가 남아있어. 아직 다 낫지 않았어. 네가 예능에 나온 진짜 이유가 뭐야? 그가 스스로 묻고 답했어. 나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를 만나기 위해서지. 맞지? 심지어 너와 내가 결혼한 것도 그냥 내가 닮았기 때문인가 봐. 말하지 않았어. 탑승 시간 계산하며 송동이 거짓말이 재밌어. 내 감정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게 재밌어. 내가 말 끊었는데 너 어디서 감정을 가져온 거야? 바람 피운 건 너야. 사랑한다고 울부짖은 것도 너야. 예능에 나가게 속였어. 사실 나에게 더러운 물을 뿌리고 싶었던 것도 너였잖아. 나는 그냥 갚아준 것뿐이야. 어떻게 너는 스스로 피해자로 생각할 수 있어? 내가 단지 너를 사랑하는 송동이라면 너처럼 질문할 때 너는 끝까지 잘 들어줄 수 있어. 주연이는 네가 스스로 말한 거야?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그에게 돌려줬다. 어떤 사람들은 배신당해도 싸다. 시간이 되어 나는 돌아서서 탑승구로 갔다. 휴대폰이 꺼졌을 때 나는 저우연 씨의 문자를 받았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망칠 것이다. 자신에게 상처가 닿아야 아픔을 안다. 저우연 씨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성적이랑 내 명성이 망가지면 나는 돌아올 거야. 하지만 주연이는 헷갈려. 이 곧 시작될 복수는 내가 떠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연예계 사람들은 그를 보면 항상 성적을 언급하는지 그렇게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파괴 욕구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 그가 이 이혼 예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편집해달라고 부탁했어. 완전판 생방송 전체를 제작했어. 발표하는 날 그는 성적을 특별히 골라서 무대에 올랐어. 그날 주연이의 웨이보에는 한마디만 올렸어. 불륜을 저지른 건 그였어. 이혼 소식에 여론이 떠들썩했다. 주연이와 그의 매니저는 모두 생각했다. 이 판은 먼저 치고 나가서 이길 수 있다고. 송동이야는 그냥 초보자일 뿐 성적도 자원도 없고 그들의 팀은 따라잡지 못한다. 하룻밤이 지나갔다. 주연이는 흥분해서 떨고 있었다. 아직 웨이보를 열고 축하할 시간도 없었는데 문이 두드려졌다. 그가 붙잡혔다. 그의 매니저도 붙잡혔다. 협이 이혼하는 날 그는 내가 슬퍼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휴대폰을 보았다. 그저 내가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내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 온닝이 비행기에서 나를 찾아온 날 비행기가 착륙했어. 나는 제일 먼저 내 친구에게 전화했어. 나는 이전부터 주연 씨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의심했어. 친구가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어. 증거 수집 과정이 꽤 길어. 최고의 연기를 다 해보는 게 좋겠어. 그가 너에게 그 노동 예능에 참여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그와 함께 놀아줘. 그의 경계심을 낮추는 거야. 내가 간 이유는 복수였어. 성과를 만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 주연서가 그날 올린 완전판 예능 전체 시리즈
어떤 사이트에서 주인들이 반복적으로 분석함. 네티즌들의 똑똑한 두뇌와 각종 마케팅 계정의 수집 능력으로 결국 불륜의 주인공이 주연서와 온닝이라는 사실을 발견함. 날짜와 시간 장소가 하나하나 맞아떨어짐. 그리고 나와 성적의 재회는 서로 이혼한 이후에 이루어짐. 순전히 확률이 매우 낮은 우연임. 비행기가 외국에 착륙한 날, 나는 성적의 조수에게서 받은 작업증을 빌려서 백스테이지로 들어갔다. 축하 연회가 이미 시작되었다. 프랑스 감독이 흥이 나서 성적에게 내기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음악이 귀를 찢을 듯이 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귀를 막으며 무슨 내기인지 물었다. 상대방이 그에게 프랑스어로 한마디 했다. 내가 내기했는데 그는 내기를 저버린 것 같아. 벌을 받았다. 그의 친구들 무리에 둘러싸여서 이마를 맞았다. 차가워진 파티의 밤.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박. 빛을 거슬러 걸어오는 성적. 눈에 희미한 눈물이 맺혀 있다. 그의 친구가 그를 비웃었다. 이 형이 아니야. 그는 기분이 나빴다. 너는 촬영 중 말에 밟혀 병원에 갔잖아? 의사도 안 봐줬어. 이제 우리가 머리를 쳐서 눈이 빨개졌어. 니니 성적이 너무 높아.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야? 누군가 눈썹을 치켜 세우며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가리켰다. 그 친구에게 말했다. 마음 아픈 사람이 왔으니 좀 더 연기를 해야 하지 않겠어. 성적이 그들을 밀어냈다. 사람들 사이로 우리는 눈을 맞췄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다가왔다. 너 방금 뭐에 걸었어? 어떻게 져버렸지? 그들이 말했어. 내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내기를 하자고. 나는 못한다고 했어. 내가 졌을 때 그는 내 앞에 와서 나를 안았어. 오늘 꼭 그를 만나야 해. 수년이 지난 후에 친구가 내가 이렇게 성적을 묘사하는 것을 들었어. 적어도 뭐 1분 동안 웃었어. 아기가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가 성적이 낮다고 말하는 건 순수한 건가? 아니면 요즘 말하는 그런 하늘이 무너지는 시작이 아니야. 남에게는 농담이지만 성적에겐 현실이야. 그는 정말로 화장실에서 태어난 거야. 그는 생부가 누구인지 몰라. 그는 엄마를 따라다녔다. 그는 4살 때부터 장도 보고 요리도 배웠다. 엄마가 술에 취하는 모습을 보았고 엄마가 남자에게 맞는 모습을 여러 번 지켜봤다. 하지만 떠나지 못했다. 어릴 때마다 그는 엄마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다. 그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는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사랑했다. 왜냐하면 그는 엄마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 그의 엄마가 계속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흔적을 따라 학교에서 그 집까지 찾아갔다. 그는 가까이 가지 못했다. 안에서는 여자가 끝없이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끝내 냉담했다. 밖에 돌길에 앉아있는 아이. 목적 없이 모래를 태우며 변하는 것뿐. 자신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그 순간 성적이 엄마 대신 죽을 수 있기를 바랐어. 마치 나중에 웬닝의 아버지가 그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 것처럼 그에게 무인연을 비쳤어. 그의 연애 인생, 가장 소중한 무인연, 창출한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 전부 웬닝 아버지의 주머니에 들어갔어. 그는 떠날 수 없었어. 밤낮 없이 돈을 벌었어. 수십억 위자료를 그는 평생 갚지 못할 거야. 아무도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 가장 괴로웠던 그 해, 그는 모든 걸 끝내고 싶었다. 어차피 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중이었다. 그는 방 안에서 좁은 공간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수없이 하이참 링바이이라는 숫자를 눌렀다. 너무 괴로웠다. 언제까지 눌러야 그가 생각나지 않을지 궁금했다. 그는 죽어버렸어. 하지만 그런 때는 없었어. 매 순간 그를 생각하고 있어. 그 해운닝이 그의 소식을 쫓아 하시슈가 되었어. 나는 그가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쩌다 보니 저우연 씨에게 약속하게 되었어. 결국 나는 돈과 자원이 필요했으니까 나는 그곳에 혼자 남고 싶지 않았어. 탐트람, 위안짜리, 전셋집, 그리고 성적이 못 년 뒤에 인기 차트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결혼했다고 발표된 소식을 봤어요. 그때 웬닝의 아버지는 중병에 걸려 있었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동시에 고통을 준 남자, 질병으로 반복 고통받은 후 팡성에게 보내는 것을 허락했어요. 네가 원닝과 결혼하기만 하면 원닝의 지분을 얻을 수 있고 그럼 이혼할 수 있어. 내가 널 보내줄게. 그가 약속했어. 결혼했고 이혼했어? 원닝이 그에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라고 하고 싶어 했어. 그는 내 이름을 봤어. 그날 밤 그는 비를 맞으며 온천 호텔에 갔어요. 오랜만에 재회. 나는 심장박동을 측정하는 시계를 들고 있었죠. 그에게 한 첫 마디는 이걸 꼭 차야 해. 망했어. 그의 성적을 속일 수 없겠어. 그는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가족에는 어느 정도 갚아야 해방되는 걸까? 그는 몰랐다. 은혜를 언제까지 갚아야 깨끗한 건지. 이 세상에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다. 그는 원했다. 송동이를. 그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 해산에 올라 기도할 때 나는 눈을 감았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소원이 있었다. 성적이 행복하길. 모든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몇 년이든 상관없이